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1강이 되겠고요. 교재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토지 지분 매각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또 이 물건은 제가 직접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받고 소유권 촉탁 등기하고 아마 2개월 만에 아마 매매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 21강입니다. 제 21강 매각물건 사례 10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교재는 148쪽입니다. 내용은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그리고요, 이거는 다 종결된 겁니다. 배당 종결. 배당 종결이 완료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1 타경 6354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주지원이 새청사로 이사갔죠. 자, 매각기일은 2012년 1월 9일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갔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201-7번지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49.56, 건물 면적은 104.77. 그리고 상당히 크죠. 지분인데도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1년 5월 4일. 여기서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헌범, 채무자 이현범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방상욱 개인이었습니다. 입찰번호는 길입찰이고요. 감정가는 2,845만 5,620원이었는데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2002년 1월 그 시점하고 지금 2004년 10월하고 약 한 2, 3년이 지나는데요. 상당히 많은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51%까지 떨어져도 이렇게 응찰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1% 1,456만 9천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보증금은 10%니까 146만원이었죠. 자, 입찰 진행 내용 보실까요? 1차에 유찰, 2차에 유찰, 3차 유찰. 자, 4차에 41% 1,456만 9천원입니다. 최저가가 1,456만 9천원인데 응찰자가 몇 명 왔나요? 2명 왔습니다. 입찰 2명. 그런데 저희가 얼마를 썼느냐? 15,000원 더 썼습니다. 15,000원. 15,000원 더 써가지고 1,458만 4천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좀 2, 3년만 해도 상당히 이 지분 매각이 어수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2등은 이 금액을 그냥 썼는데 저희는 15,000원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참 이때 기분들 좋았죠? 그렇습니다. 거기 나왔죠? 2명, 입찰은 2명인데 그러면 매각기일이 언제였느냐? 2012년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매각 결정기일은 언제가 될까요? 16일이 되겠죠. 일주일 후니까.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허가 결정은 2012년 1월 16일이었다 이 말이죠. 1월 16일. 그리고 저희가 대금 지급기한이 2월 24일이었습니다. 대금 지급기한. 법원에서 말이죠.
잔금 내라고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그래서 대금 지급기한이 2월 24일이었는데 저희가 2월 20일 날 대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 촉탁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자,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대금을 납부했는데 언제 납부했습니까? 20일 날 대금을 납부했죠. 이렇게 대금을 법원에다가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통 배당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보통 배당기일은요,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배당을 기일하게 됩니다. 그럼 배당 기일 날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배당은 종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이 종결되면 이 사건은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등기사항 전부 그러니까 등기하게 되면 등기 필증을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 경매계에 가서 등기 필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배당이 종결되면 보존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보존계에 가셔서 등기 필증을 교부받으셔야 됩니다. 자, 물건 현황 보실까요? 감정원 파호 감정평가가 가격 시점은 2011년 5월 30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건물의 보존 등기는 1991년 1월 29일 날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번과 갈산동 201-7번지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죠. 여러분,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에는 뭐가 있나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자연녹지지역은요,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장래에 도시용지가 필요하게 되면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또한 이 자연녹지지역은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입니다. 이러한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구가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동네가 일부 마을이 공동 취락하는 그런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이권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토지 면적이 말이죠. 전체 면적이 223제곱미터 중 9분의 2 매각입니다. 지분입니다. 9분의 2. 여러분, 9분의 2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몇 사람이란 얘기죠? 3사람이란 얘기죠? 부모가 한 분 계시고 자녀가 3명일 때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요, 슬래브 단층 주택이고요. 유류 보일러가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71.73제곱미터 중 이현금 지분이 9분의 2 매각이 되겠습니다. 건물 2 단층 창고가 있죠. 창고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분인데요. 거기 제시의 건물에 보니까 단층 변소도 있고요. 발코니도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비닐 하우스도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 그래서 거기 감정가가 총 2,845만 5,620원인데 9분의 2의 지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분이면 9분의 2, 7분의 2
5분의 2, 11분의 2 뭐 이런 것들은 다 홀수로 지분이 나온 것들은 다 상속 지분이 되겠죠. 현황이치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그날 1월 9일 날 낙찰을 받고 오면서 임장활동을 했습니다. 거꾸로 됐죠? 원래는 임장활동을 하고 경매에 응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이렇게 서류만 봐도 이것이 돈이 된다 안 되는 것을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일단 낙찰을 받고 오면서 임장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황위치 우성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한 근교 농촌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시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와 공익 및 편익시설에서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폭 2,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었다. 집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9월 29일이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1년 8월 4일입니다. 임대차 정보를 보니까 채무자가 즉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1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상속 2007년 9월 27일 날 이게 이제 거기 1번 보세요. 2007년 9월 27일 날 상속이 되는데요. 박양분의 3명. 원래 거기 보니까 등기부에 협의상속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협의상속이 아닙니다. 그냥 상속입니다. 등기부가 잘못했죠. 그러나 제가 거기 등기부대로 했는데 그냥 상속, 법정 상속이라고 나오면 법정 상속입니다. 박양분 지분. 이 박양분이라는 분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되니까 배우자는 얼마가 쓰니까 지금 1.5를 갖게 되죠. 배우자. 자녀들이 3명입니다. 그럼 합쳐서 4.5가 되겠죠. 그러면 박양분 씨는 배우자니까 4.5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녀가 셋입니다. 4.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통분을 합니다. 여러분. 통분을 하게 되면 2분의 20. 이런 거 많이 나왔죠. 9분의 3이 되겠고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는 9분의 3, 박양분은 9분의 3이고요. 이호범이 9분의 2, 이윤범 9분의 2, 이현범 9분의 2, 삼형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현범 지분, 이현범 지분이 전부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방상호기가 900만원에 대해서 이현범이 지분에 대해서 9분의 2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부에 절록받은 게 근저당이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중에 제일로 빠른 날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근저당이 되겠죠. 자, 넘겨서 3번 이현범 지분이 가압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삼형제가 상속받아가지고요. 한 형제가 채무가 있게 되면 이렇게 지분경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현범 지분 방상옥 씨가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이무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무경매가 2011년 5월 11일 날 방상옥 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도 똑같죠? 1번 소유권 이전 상속, 이현범 지분 근저당, 이현범 지분
농협중앙회에서 가합류. 네 번째, 이현범 지분 이무경매가 방상옥 씨가 이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현범 지분이 9분의 2가 경매가 나옵니다. 이현범 지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는 지금 박양분 씨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요? 지금 9분의 3을 갖고 있죠. 이현범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내고요. 형님이 이효범입니다. 형님이. 이효범 씨. 여러분 이런 지분 경매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성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등기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1쪽 보실까요? 등기부를 보시니까 1번 공유자 지분 이계선 씨라고 나오죠. 이계선 씨가 이효범 씨의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서종석 지분 중 일부가 이계선 씨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번 1번에 소유권이 변경돼 가지고요. 역시 소유자 아버지 이계선인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확정으로 아버님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언제요? 97년입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보세요. 필기생략합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자 젤로에 순위번호가 나오고 등기 목적이 나오고 접수 원인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젤로 밑에 보니까 2번 보니까 소유권 이전 접수는 2007년 9월 27일입니다. 자 이때 접수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접수 신청했다는 거고요. 등기 원인은 2006년 10월 26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계선 씨가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 이계선 씨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 상속인이 4명이니까 등기부를 보게 되면 공유자라고 나오지요. 공유자 박양군 36년생이지요. 9분의 3 이효범이 장남 9분의 2 그런데 이때 이효범 씨는 파주시 교화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을 자유로 아이파크 101동 501호 장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효범 씨를 직접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범 씨가 둘째 아들이 되겠고요. 이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 이현범이가 나왔죠. 이 둘째 아들도 사동리에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현범이는 이 집에서 막내인데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 2-1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때 성향 분석은 공유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공유자들이 여자냐 남자냐 성별, 그리고 연령을 확인하시고요. 그 공유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성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낙찰받은 9분의 2, 이현범 지분 9분의 1을 이 공유자들 중에 일부가 사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2쪽에 보니까 2-1번 보세요.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입니다. 이 명의 등기인들이 말이죠, 소유자들이 주소가 잘못 기장됐어요. 원래는 201-7번지인데 201-2번지로 등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 원인은 신청 착오했습니다. 2-2번 이렇게
2-1, 2-1을 무슨 등기라고 하지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그냥 1번, 2번, 3번은 주등기가 되겠죠. 또 2-2번 보니까 2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 원인은 신청착오 해가지고 박양군의 주소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201의 7번지로 표시경정 등기가 됐습니다. 3번 2번의 이현범 집은 가압류입니다. 어디에서 가압류했나요? 청구 금액은 2,600만 원인데 채권자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되겠고요. 4번 보세요. 자, 4번에 2번 박양군 지분, 이 어머니 지분 박양군 지분이 전부 이전됐습니다. 언제? 2011년 3월 30일 날. 그리고 등기 원인은 증여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양군 지분을 9분의 3을 이효범이한테 장남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장남은 얼마나 갖고 있나요 지금? 9분의 5를 갖고 있죠. 그죠? 9분의 5를 갖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 민법 265조에서는 말이죠. 민법 265조. 민법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보존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유물. 지금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물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분권자 중에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효범이는 원래 9분의 1을 갖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9분의 3을 증여받았으니까 이효범이는 9분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것은 뭐냐? 공유물을 관리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이 건물이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 그러면 우리는 낙찰받은 이현범이 지분 9분의 2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 공유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호범 씨가 관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공유자들은 뭐 할 수 있다? 보존은 가능합니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고요? 각자가. 그러니까 나도 9분의 1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할 수가 있지만 관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지분권자의 과반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 집을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지분권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이 호범이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지분을 아마 아들의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이효범 씨가 우리 지분을 사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실까요? 2번 이현범 지분 이무경매 개시결정 2011년 5월 11일 날 이무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죠. 누굽니까? 채권자는 방상옥이었습니다. 거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에 사는 방상옥 씨가 이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지요. 지금 여기 이무경매 개시결정, 가압류 이런 것들은 다 갑구가 되겠고요. 을구는 여러분 교재 153쪽을 보시게 되면 을구가 나오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보니까 원래 아버지가 이계선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등기 권인은 설정 계약이고요. 채권 최고액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이계선이었습니다. 줄 쳐보세요. 근저당권자는 누구였나요? 한국주택은행이었습니다. 줄 쳐보세요. 그 당시는 한국주택은행. 90년도에는 주택은행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1-1번에 공유토지 분할례원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로 우선 넘겨보세요. 1-2번 보실까요? 1-2번 보니까 1번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여러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로 바뀌었나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과거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1-2번 1번의 근저당권 이전 등기 원인은 회사 합병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저당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저당권 변경이라는 거 뭡니까?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2번, 그랬다가 1번 근저당권 설정했던 것을 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주택은행에서 빌려왔던 것이 국민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을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입니다. 빌려온 돈을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갚았는가? 2002년 8월 1일 날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말소. 여러분, 근저당권 등기 말소는 뭐가 될까요? 등기 원인이 해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갑구 2번에 이현범 지분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현범 지분만 9분의 2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는 누구였나요? 이현범이지요. 채권자는 누구였나요? 임용규. 줄 쳐보세요. 근저당권자, 채권자, 근저당권자 임용규였습니다. 구리시에 사는 수톡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구에 있는 이현범 지분 9분의 1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죠. 그런데 이때 채무자는 이현범이었고 채권자는 누구였나요? 거기 근저당권자 임용규였습니다. 그런데 3-1번 보니까 그 근저당권이 뭐가 되었어요? 이전되었어요.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저당권 이전. 3-1번 보니까 3번 근저당권 이전입니다. 여러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있고 근저당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바뀐 거고요.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근저당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이전되게 되면 등기 원인은 뭐냐? 확정 채권 양도가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확정 채권 양도 해가지고 그 채권자 임용주가 누구한테 넘겼느냐? 방상옥이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근저당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돼가지고 확정 채권 양도가 됐습니다. 등기 원인은 확정 채권 양도가 돼가지고 근저당권자는 방상옥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방상옥 씨가 바로 이현범 지분에 대해서 의무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현범 지분 9분의 1을 이거를 공동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4명이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4명.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한 겁니다. 해가지고 4명이 해가지고 이거를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뭡니까? 그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이호범 씨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장남 저 파주시 사는 이호범 씨를 서울로 뭐 볼 일 있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이거를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여러분 민법에서는 소유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때 세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양도하는 건데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을 처분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건물을 뭐 개조한다거나 또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거기다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양도한다거나 양도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민법에서 말하는 처분입니다. 그죠? 내가 낙찰을 받은 것을 처분한다는 것은 꼭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양도, 처분, 파는 것도 있지만 뭐 근저당을 설정할 거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철거해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거냐, 아니면 개조할 거냐, 개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지분이 틈새시장이라는 것 아시겠죠? 이런 지분. 근데 요즘 지분도요 낙찰률이 막 80%까지 올라갔어요. 돈이 되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틈새시장이라는 걸 아시고 상속 지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 배당이 종결됐고요. 아마 여러분 이 직원을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아마 4사람이 소유권 촉탁 등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4사람이 했는데요. 2사람인가 4사람인가 같은 기억 맞아요. 4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9분의 2를 낙찰을 받게 되면 공동입찰 4사람 하게 되면 4분의 1씩 들어갑니다. 4분의 1. 등기부를 띄워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4사람이 들어갔으면 36분의 2씩 등기가 되었을 겁니다. 36분의 2. 아마 그 당시에는 신장에 경기도 하남에 사시는 분과 그 다음에 구리시 사시는 분 그리고 또 의정부 사시는 분 이렇게 여러 명이 저한테 배운 분들이 공동 입찰을 해서 아마 처분한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